5장은 오차 역전파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신경망의 가중치 매개변수의 기울기를 수치 미분을 사용하여 구했습니다. 수치 미분은 분명 단순해서 구현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중치 매개변수의 기울기를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하는 오차 역전파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산 그래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계산 그래프란 계산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계산 그래프는 복수의 노드와 엣지로 표현됩니다. 예시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슈퍼에서 100원인 사과 2개를 샀습니다. 이때 소비세는 10%입니다. 이는 계산 그래프로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100 곱하기 2 곱하기 1.1을 노드와 엣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겠습니다. 슈퍼에서 100원인 사과 2개, 150원인 귤 3개, 그리고 소비세 10%까지 해서 샀습니다. 우선 사과 100 곱하기 2, 귤 150 곱하기 3을 각각 계산한 후 더해줍니다. 총 합에서 1.1을 곱해줍니다. 이는 살짝 복잡해 보이지만 이 또한 계산 과정을 단순히 노드와 엣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직접 그림을 그리며 구현을 해보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입니다. 계산 그래프는 국소적 계산을 전파함으로써 최종 결과를 얻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노드는 자신이 계산할 수식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국소적 계산은 간단하지만 그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전체를 구성하는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산 그래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방금 언급한 국소적 계산의 특징 때문입니다. 또한 중간 계산 결과를 보관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전파를 통한 효율적인 미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에서 예를 들었던 계산 그래프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굵은 화살표가 역전파 과정입니다. 역전파를 모두 계산하면 2.2가 나오는데 이는 4가 1원이 오르면 최종 금액은 2.2원이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계산 그래프의 엣지는 국소적 미분을 기억하고 그것을 왼쪽으로 전달하는데 이는 연쇄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연쇄 법칙을 알기 위해 합성함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합성함수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여러 함수로 구성된 함수입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은 합성함수를 구성하는 각 함수의 미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연쇄법칙입니다. 왼쪽의 식 두 개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z는 t제곱과 t는 x 더하기 y의 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 t에 대한 z의 미분은 2 곱하기 t이며 t는 x 더하기 y의 식에서 x에 대한 t의 미분은 1입니다. 이것을 통해 x에 대한 z의 미분을 구할 것입니다. 연쇄 법칙을 여기서 사용되는데 t에 대한 z의 미분과 x에 대한 t의 미분을 곱하여 2t가 나오고 이는 2의 x 더하기 y입니다. 이것이 연쇄 법칙입니다. 앞의 계산 그래프의 역전파가 연쇄 법칙에 따라 진행되는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수식을 예를 들어 역전파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덧셈 노드는 쉽습니다. z는 x 더하기 y의 식의 미분은 x에 대한 z의 미분 1, y에 대한 z의 미분 1입니다. 모두 1의 값이기 때문에 덧셈 노드의 역전파는 상류의 입력값을 하류로 그대로 보내게 됩니다. z는 x 곱하기 y 식을 살펴보겠습니다. x에 대한 z의 미분 y, y에 대한 z의 미분은 x입니다. 역전파할 때 x노드가 있던 곳에 y를 곱하고 y노드가 있던 곳에 x를 곱하게 됩니다. 즉 곱셈 노드의 역전파는 상류의 값에 순전파 때 입력 신호들을 서로 바꾼 값을 곱해서 하류로 보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계산 그래프를 신경망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선 활성화 함수인 렐로와 시그모이드 계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은 렐로의 수식입니다. 순전파 때 입력이 0보다 크면 역전파는 상류의 값을 그대로 하류로 보냅니다.
순전파 때의 입력이 0 이하면 역전파는 하루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다음은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왼쪽은 시그모이드의 수식이고 오른쪽은 그에 대한 계산 그래프입니다. 계산 그래프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 단계씩 역전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전파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산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나눗셈 노드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역전파를 알기 위해 y는 x분의 1의 미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왼쪽 수식을 보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나옵니다. 나누기 노드가 있으면 역전파 때 상류에서 흘러온 값과 마이너스 y의 제곱을 곱해서 하루로 전달해줘야 합니다. 플러스 노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류의 값을 그대로 보내줍니다. exp 노드는 2의 x입니다. 이는 미분해도 2의 x입니다. 역전파 때 상류의 값에 2의 x를 곱해 하루로 보내주면 됩니다. 곱하기 노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순접파 때 값을 서로 바꿔 곱해줍니다. 이번 연산에서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왼쪽 계산 그래프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역전파 최종 결과물을 나타냅니다. 결과물은 y에 대한 l의 미분 곱하기 y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이는 오른쪽 수식처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그모이드 계층의 역전파의 결과물은 y에 대한 l의 미분 곱하기 y 곱하기 1 빼기 y입니다. 이 식의 특징은 순전파의 출력 y만으로도 역전파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계산 그래프 노드 사이에서는 스칼라 값이 흘렀지만 신경망에서의 계산 그래프 노드 사이에서는 행렬 값이 흐르고 행렬끼리의 복잡한 계산이 발생합니다. 신경망 순전파 때 수행하는 행렬의 곱을 어파인 변환이라고 부르고 이를 수행하는 계층을 어파인 계층이라 부릅니다. 역전파 때의 계산 그래프 노드 사이에서의 행렬 계산을 알기 위해 전치 행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치 행렬이란 어떤 원소 i, j 위치의 원소를 j, i 위치로 바꾼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전 페이지의 전치 행렬을 바탕으로 행렬의 역전파를 계산한 것입니다. 왼쪽 그림의 행렬의 닷은 곱하기를 의미합니다. 스칼라 값에서 곱하기는 순접파 때 값을 서로 바꾸어 곱하여 계산했습니다. 행렬에서의 덧 곱하기는 순접파 때 값을 서로 바꾸고 전치 행렬을 한 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오른쪽 계산 그래프의 1번, 2번 역전파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파인 계층은 입력 데이터 하나만 고려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경망 학습을 할 때는 입력 데이터 여러 개가 주어집니다. 이번에 데이터 n개를 묶어 순전파, 역전파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계산 그래프를 살펴봅시다. 아까와 달라진 것은 입력 데이터 x의 형상이 n,2가 된 것입니다. x의 형상이 달라짐에 따라 .x, w의 형상과 y의 형상이 달라집니다. 순전파의 형상이 달라졌으니 역전파의 형상도 달라집니다. 행렬의 역전파 과정은 전과 같으니 행렬의 형상에서 n,가 붙은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출력층에서 사용하는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입력값을 정교화하여 출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최종 결과물은 확률로 출력됩니다. 아래 그림은 입력 이미지가 어파인 계층과 렐루 계층을 반복하여 통과함에 반환되고 마지막 소프트 계층에 의하여 10개의 입력이 정교화되어 확률로 출력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 신경망 학습에서 입력 이미지가 처리한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 이미지 관련은 CNN을 사용하지만 이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앞에서 구현한 계층을 조합하면 신경망 구축이 가능합니다. 학습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미니 배치, 기울기 산출, 매개 변수 갱신, 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울기 산출에서 5차 역전파법을 사용합니다. 왼쪽은 5차 역전파법 코드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다 하려 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학습을 할 때는 이러한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텐서플로우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보라색 박스를 친 부분에 레이얼스는 리스트 형태로 계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레이얼스 리버스를 통해 계층을 뒤집어 역전파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역전파 수행 후 그래스의 각 계층에 W, B 기울기를 저장하고 변환합니다.